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에서 키르케고르의 수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전체 한국의 키르케고르의 공부에 대한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료는요, 굉장히 희귀하면서도 귀중한 자료인데, 이 자료는요,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일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랑과 영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를 만나다라는 책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표재명 교수님께서 저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도서출판 치우에서 2012년경에 출판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절판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현재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1990년대까지 이 키르케고르의 연구의 역사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이 키르케고르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보게 되면 한국인은 대략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처음으로 키르케고르의 작품을 접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일본 유학파를 중심으로 혹은 1926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의 철학과에서 수학한 사람들로 추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표재명 교수님은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성제국대학은 사실은 현재 그 서울대학교의 전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1930년대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그 발췌본이 처음으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935년 키르케고르 선집과 해프닝의 철학자로서 키르케고르가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과 함께 1919년 3.1운동의 실패 이후에 두 가지 운동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투쟁론과 준비론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계속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준비론인데 이것은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학의 경우에는 저항노선 쪽이 두드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20년대 말에 경성제국대학에서 문을 두드리고 1930년대의 한국 철학계에서 활동한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종홍이라는 사람입니다. 1903년부터 1976년까지 활동을 하셨고 76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간단하게 이 박종홍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 사람입니다. 1903년 평양에서 출생을 했고요. 197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방 이후 현실과 구상, 지성모색, 한국의 사상적 방향 등을 저술한 학자이면서 교육자였습니다. 자, 키르케고르를 연구한 최초의 문헌상의 연구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이데거를 비판하고 키르케고르를 옹호하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시인 박용철입니다. 이 시인 박용철은 1904년도 광주에서 출생을 했고 1938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일찍 요절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에 걸쳐 일본으로 유학을 했고 이때 키르케고르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1923년 시인 김영란과 일본 유학 시절 어려운 학생들도 도왔다고 합니다. 1931년 정지용 등과 함께 시문학을 발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그의 관심에는 항상 키르케고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키르케고르를 접했느냐? 그것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일본의 유학 시절에 만나지 않아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산학원을 졸업하고 동경 외국어 전문학교를 진학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시인 윤동주일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1917년에 중국 길림선 화룡현 명돈촌 출생입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연희 전문을 졸업할 무렵 키르케고르에 심취를 했고 그의 동생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키르케고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동생에 의하면 앙드레지드, 도스토옙스키, 바젤리, 키르케고르 같은 작가들의 저작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시인 윤동주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그 무렵에 일본어 번역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발췌본인 우수철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유혹자의 일기, 철학적 단편의 후서,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의 개념, 그리스도교의 훈련, 천재와 사도의 차이 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들이 전부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 일본어로 번역한 일부 혹은 모두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윤동주 시인은 그랬다. 이렇게 이 책은 말하고 있고요. 1940년대에 창씨개명을 했고 전쟁 징집 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를 겪었습니다. 이때 쓴 시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한 시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키르케고르의 절망적인 의식과 자신의 삶을 괴로워하면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 서시입니다. 이 서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이와 같은 이 시를 졌을 뿐만 아니라 이 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시들이 이런 실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윤동주의 시입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도 평안도에서 출생을 했고요. 현재 104세로 아직도 살아있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윤동주와 같은 시기에 동경으로 유학을 했고요. 안병욱, 안병무, 임충갑이 윤동주와 동일한 정신적 상황에서 키르케고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상적 활동은 해방된 이후 조국에서 전개가 되었다고 이 책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이전에 김재준, 전경현, 김철선, 문동환, 문익환, 형제 등이 이미 바르트, 브루노, 고르가르텐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신학과 관련하여 키르케고르를 이미 읽었다고 합니다. 자, 김영석 교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윤동주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석은 조치대학에서, 안병욱은 와세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키르케고르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니체, 하이데거, 쇼펜하우어, 도스토옙스키 등을 탐독하였으나 그의 관심은 언제나 키르케고르를 축으로 회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세 된 때 고향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안병욱 교수, 이 안병욱 교수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를 지냈습니다. 1920년도 평안도에서 출생을 했고 2013년도에 사망을 해서 93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와세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도산 안창호, 춘원 이광수와도 교류를 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 시절 키르케고르를 만났고 키르케고르가 길렐레에서 씨름했던 질문과 씨름했다는데요. 내가 살고 죽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안병욱 교수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충갑 교수님은 실제로 키르케고르의 번역을 대다수 많은 번역을 하는데 국내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는 사진 하나도 없고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에 대한 이 전반적인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제가 자세한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평양 출생이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처음 읽고
가슴이 울렁거림을 잊을 수 없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 죽음에 이르는 병과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임충학 교수님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준 목사가 있습니다. 이 김재준 목사는 1901년 함경북도 경흥군 출생이고요. 1987년 사망, 향년 85세에 사망했던 분이십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1928년 청산학원 신학부를 마치고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에 와서 성서 고등비평과 바르트 신학 및 키르케고르를 소개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은 중요한 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몇 안 되는 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선신학교, 현재 한신대를 설립했던 분이시고요. 나중에 이단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 늦진 않았지만 공격을 당하면서 특히 장로교단에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을 공격하면서 세워진 신학교가 총신대와 장신대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통 교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비극적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반대했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찬송가 582장을 작사했던 분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아마 이 찬양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이분이 작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개시켜줄 분은 바로 김철선 교수입니다. 이 김철선 교수는 1917년에 출생을 하고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1936년에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을 했던 분이시고요. 1941년에 일본 동경 일본 신학교 예과에 입학했답니다. 1946년 서울대학교 물리대 종교학과를 졸업을 했답니다. 아마 그때는 서울대가 아니라 아마 그 전신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2대 협성대 교장을 지냈던 인물이십니다. 전경현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1916년에 출생을 했고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국내 신약성사학계의 원로인 정경현 교수님이시고요. 한신대 명예교수였고,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에 났던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이제 이때가 2004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6시에 별세다. 함흥 출신인 전 교수는 일본 도쿄 신학대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신학대학 교수와 한국신학학회장, 한국기독교학회장을 지내며 로마서 연구, 히브리서 주석과 신학 등 저서를 냈다. 조선일보에서 2004년에 돌아가셨을 때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익환 목사,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익환 목사님은 1918년에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 출생입니다. 자, 누구랑 고향이 같은 것 같습니까? 바로 윤동주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래서 1994년에 사망할 때 향년 75세로 사망을 했는데, 이분 역시 윤동주와 같은 동기동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지냈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자, 이분의 바로 셋째 아들이 배우 문성근 배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익환 목사를 나무위키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 이렇게 설명합니다. 흔히 북간도로 표현되는 중화민국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에서 1918년 아버지 문재린과 어머니 김신묵 사이에서 태어났다. 문익환 목사 집안은 1905년에 을산의학 이후 윤동주 시인의 집안, 김야건 집안 등과 함께 5가문이 집단적으로 이주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용정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조선인 공동체가 생겨난다. 자립과 개척 성향이 강했던 명동촌의 분위기와 항일 민족의식을 지녔던 가풍의 영향을 받으며 명동서학교, 은진중학교, 평양숭실학교, 용정광명학교를 거쳤다. 학창시절 당시 저항신 윤동주의 사촌형이자 독립운동가인 송몽규,
역시 독립운동가 겸 정치가 장준하, 정치인 정일권과 절친인 지인이었다고 한다. 아들인 문성근은 무릎팍도사에 출연하여 아버지가 윤동주, 장준하에 대한 마음의 부채가 있었다며 윤동주, 장준하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내 차례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듯 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무위키에서는 문익환 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익환 목사가 헌정했던 시가 있다 합니다. 이 헌정시는 윤동주에게 헌정한 시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동주야, 너는 29의 나이에 영원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고개에 올라섰구나. 너의 영원한 젊은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내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가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자, 바로 이것이 문익환 목사가 윤동주를 생각하면서 헌정한 시라고 합니다. 자, 문동환 목사가 있습니다. 이 문동환 목사는 1921년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 출생했고요. 2019년 향년 9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를 지냈던 인물이십니다. 자, 13대 국회의원도 지냈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 재미 동포 협의회 공동의장 등 정치 활동을 말년에 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키르케고르 영향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1945년부터 1950년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전쟁 전후에서 키르케고르 영향사를 여러분들에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석헌이라는 아마 우리나라의 사상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마치 도적같이 해방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4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경성제국대학이 1947년에 경성대학으로 다시 국립서울대학교로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로 해방한 후에 태어난 거죠. 이 새롭게 태어난 서울대학에서 일본에서 귀국한 김철선, 안병무가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했답니다. 1948년에 김철선이 죄렌 키르케고르의 그리스도교 이해라는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고 한글로 써진 최초의 논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네, 김철선 교수님이신데요. 이 김철선 교수님은 1946년 서울대학교 물리대 종교학과 졸업.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경성제국대학 시절인 것 같아요.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대 협성대 교생을 지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거 설명 드린 거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썼고요. 그 이후 스위스에 유학을 했고요. 귀국길에 오를 때는 코펜하겐에 있는 키르케고르 묘지에 헌화를 할 정도로 이 키르케고르 사상에 매료되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키르케고르 이야기를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병무 교수님이 계십니다. 안병무 교수님도 1922년도 평안남도 출생이고요. 1996년에 사망했습니다. 한신대학교 교수를 지냈고요. 민중신학의 창시자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의 교회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약성서의 기독교적 공동체의 형성을 꿈에 안고 1950년에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했었냐? 그 당시 서울대는 그 이후에 임충갑 선생님이 1946년에 역과를 수료하고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그때도 역시 죽음의 이른병과 계속해서 씨름을 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박정원 교수님이 또 활약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박정원 교수님이십니다. 1949년에 야스퍼스의 이성과 실존을 중심으로 한 현대 철학 강의에서 고형곤 교수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중심으로 한 실존 철학 강의에서 키르케고르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김재준 목사의 활동이 또 있었답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1949년, 바로 1949년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회 장로교 청년 전국대회에서 신정통주의 신학운동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바르트 브루노와 함께 키르케고르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 김재준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았던 장로교단에서 이 바르트나 키르케고르도 역시 이단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었던 좀 비극적인 역사가 이 김재준 목사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계에서 키르케고르가 처음으로 언급된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과 함께 김재준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서 결국 그의 신학이었던 이 신청동주의를 주장했던 바르트나 키르케고르도 똑같이 이단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슬픈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재준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발언을 했느냐, 그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르케고르는 미학, 윤리학, 철학, 신학 등 각 방면에서 근대 최대의 사상가이며 바르트의 선배였다. 그는 헤겔의 이성주의에 반항하여 종교 면에서 이성의 파산을 선언했다. 하느님과 인간, 영혼과 시간, 초자연과 자연 등의 자유주의나 토마스주의자들처럼 이론적 연속성에서 보면 안 된다고 절대적 질적 차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 체계를 믿는다거나 윤리적 교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와 동시를 이루고 인격적 사귐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학자이다. 자, 이렇게 이 책은 여기에서 김재준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대충 들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재준 목사님이 키르케고르도 물론 봤겠지만 아마도 바르트 신학에 심취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후 시대로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대학촌의 강의실과 부근 다방에 모여 샤르트르와 까미를 논하고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를 그 당시에 학생들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존주의라고 말하면 을에 샤르트르를 말하는 것이 되었고, 키르케고르도 많이 읽었지만 그것은 샤르트르나 하이데거를 논하기 위한 단지 도입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키르케고르를 진지하게 읽은 사람은 소수의 크리스천 뿐이었다고 이 책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키르케고르의 경도한 문학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석규라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고석규라는 사람은요, 요절한 천재 비평가로 현재 언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요절한 천재 비평가 고석규라고 달았습니다. 그는 함흥에서 태어나 중학생의 어린 몸으로 부산으로 내려와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자, 부산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시인이었고 비평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실존 자체가 역설이라고 하는 키르케고르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을 했고, 바로 여기에서 역설적인 상황을 사유와 신앙을 통해 극복하려고 시작과 시를 쓰고 문학 비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고석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주 사상가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953년에 조요한이 죄렌 키르케고르의 실존 개념이라는 글을 쓰고 서울대학교의 철학과를 졸업했고, 다음에 이교상이 키르케고르 연구 미적 생활의 환희와 신앙생활의 정복으로 같은 해 대학에서 철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57년부터 1959년 사이에 걸쳐서 임충갑 선생님이 키르케고르의 죄의 개념으로, 표제명 선생님이 키르케고르의 역설의 개념, 강학철 선생님이 키르케고르의 파토스론이라는 졸업 논문을 써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이때 졸업을 했답니다. 아마 이분들이 주로 키르케고르에 대한 굉장히 한국에 소개하는 많은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외에 키르케고르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노력한 분은 있느냐? 아쉽게도 이분들을 제외하고서는 한 명도 키르케고르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거나 시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작품에 대해서, 키르케고르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재번역을 하고 시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표제명 교수님으로 키르케고르의 번역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 다. 그 이후에 시도한 분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4년경부터 키르케고르에 대한 소개와 계몽이 본격화됐는데 사상계와 1957년에 창간된 월간지 기독교 사상이 큰 구실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박종홍 교수님, 아까 소개했던 그 박종홍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교수를 계속 지내게 됐는데 이 시기에 박종홍 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6.25 이후가 되겠습니다. 1954년에 전쟁에 참혹한 전화를 겪은 후 철학사상을 총결산한 철학 개서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실존 사상을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구분한 후 전자를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마르셀로 고독한 실존으로 키르케고르를 논했다고 합니다. 이 박종홍 교수님이. 자, 그 다음에 1977년에 간행된 그의 유고 변증법적 논리에서 키르케고르를 논하고 있으나 종전에 하이데거를 통한 키르케고르 이해에 머문 감이 있다. 약간 그 하이데거를 통한 일종의 필터링된 키르케고르지 이게 진짜 키르케고르 아니다. 이런 논조의 글을 여기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김영석 교수님도 활동을 했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 1956년에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 죽음에 이르는 병 역설을 출판했고 우리말로 된 최초의 원전 번역을 했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덴마크어가 아니고요. 독일어 같습니다. 독일어.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귀국한 김영석은 고교 교사로 근무하는 한편 키르케고르에 대한 독서와 연구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의 연구는 바르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존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 인간학을 추구했다. 자, 실존주의 인간학을 추구했다. 연구의 방향이 달랐다. 철학적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키르케고르를 신학적으로 연구한 사람 누구냐라고 본다면 김재준 목사 같아요. 근데 이 김재준 목사는 바르트 신학에서 키르케고르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키르케고르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한국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김영석 교수는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철학의 길을 열어가는데 키르케고르 사상을 활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장소를 얻어 일요일마다 성서 읽기 모임을 주도했고 파스칼, 키르케고르 등의 사상을 다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상계와 키르케고르의 연구의 선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안병욱 교수가 이 당시에도 활동을 한 겁니다. 어떤 활동을 했느냐? 바로 숭실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1955년에 사상계의 실존주의 계보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이라는 글을 기고하는 등 활발한 문필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1957년 우리말로 쓴 최초의 키르케고르 연구서로 키르케고르 사상을 내놓음으로써 이 책으로 사상계의 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요, 불티나게 팔려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병욱의 그런 그 연구 업적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책이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195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이르기까지 키르케고르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여기서, 이때는 누가 있었냐? 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변선한, 표제명, 강학철, 황필호, 홍순명, 최규철 등이 이때 활동을 했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냐? 자, 여기서 강학철, 표제명은 교수님들이셨죠. 이 교수님들은
실존적 인간학을 탐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홍순명, 최규철이 있는데 키르케고르의 한 점 흐림이 없는 마음에 끌려서 홍순명은 한국 무교회주의의 그리스도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무교회주의의 수용과는 다르게 그렇게 했다. 이 점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최규철은 1960년대 말에 덴마크에 유학하고 세딩으로 가서 키르케고르의 삶과 사상의 원점을 찾았다. 그는 덴마크어로 키르케고르를 읽은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78년에 표제명이 코펜하겐 대학의 키르케고르 연구소에 유학하면서 키르케고르 연구의 표준 원전 전집 2판으로 한국으로 처음으로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까지 이 책에 의하면 이 최규철이라는 분과 표제명 두 분이 덴마크로 공부하러 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위를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학위를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뭐하냐? 공부하러 간 겁니다. 공부하러. 예, 학위는 없고 공부를 하러 나중에 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말 전태일, 이한열의 죽음으로 안병무는 민주화 투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안병무 기억나시는 모르겠지만 교수님이시죠. 안병무 교수님은 젊어서 키르케고르 영향을 받은 대중에 대한 생각, 곧 비진리로서의 대중과 고난받는 집단으로서의 대중을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병무 교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무 교수는 이거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라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중의 치약이 창시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가리키는 말인 오클로스와 라오스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키르케고르의 단독자는 고난받는 민중이며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고난받는 민중의 사건 한가운데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그의 절규는 차차 서남동, 김영복, 서광선 등으로 펼쳐지면서 민중신학으로 전개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안병무 교수는 민중신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자,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키르케고르의 사상은 실제적으로 역사의 한 운동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까지 여기까지 이 책은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이 키르케고르 사상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에 주 사상가 및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주화 운동의 투쟁이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자, 이 사이에 논문을 쓰신 분들이 있었는데 마들레느 김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1980년대 비엔나 대학에서 단독자 보편자를 제출하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삼이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1983년 키르케고르의 고통관을 써서 두루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하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1986년에 키르케고르의 교육연구로 고려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전재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1985년 죄렌 키르케고르와 마르틴 하리데그 철학에서의 죄책과 양심의 교육학에 대한 관계라는 것을 제출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시기에 누가 있었냐? 표제명 교수님께서 1986년에 키르케고르의 단독자 개념을 제출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고강필, 이승구, 임규정, 임용일, 임병덕, 송은재, 이용석, 이민호 등이 이 시기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현재 일부의 분들은 지금도 대학교 교수로 있고요. 현재 은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대부분 다 이때 이렇게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90년대까지 역사를 봤을 때 이 키르케고르 연구에 대한 전체 평가를 저보이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요. 신학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의 키르케고르 연구는 주로 철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연구였다. 이게 결론이고요. 따라서 신학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신학적 연구에 몰두했던 김재준 등 한신대 계열의 교수들도 키르케고르에 대한 사상이라기보다는 바르트 연구, 그 이후에 있었던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에 대한 연구들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실제적으로 그 원전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다. 이게 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자, 키르케고르의 강화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했고 오직 표재명 교수만 강화에 대해서 번역을 시도했으나 신학적 측면에 고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다. 여기에서 이 방송을 듣고 이 연구를 하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의 본명의 강화 완역이 필요하다. 이 본명의 강화는 얼마 많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금 실제적으로 사상서만큼이나 본명의 강화도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국에 단 한 번도 번역되지 않았던 이 본명의 강화 시리즈를 현재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신학적 통찰이 한국에 필요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짓고 이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국의 키르케고르의 연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함께 이 연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키르케고르의 사상의 수용사와 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